여기 어디냐면은 뒤에 4가 보면은 고등 네 grammar buildup이라고 4가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번 과에서도 똑같이 핵심 문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사절 주어 비동사 생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절을 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은 2개 한다고 선생님 항상 얘기했었지. 자, 첫 번째는 뭐로 한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사절로 하고 두 번째는 뭐로 한다? 두 번째는 뭐로 해? 부사절을 간단하게 만든 구문. 우리가 무슨 구문이라고 부르죠? 분사 구문. 맞아요. 그래서 바로 주절 뒤에 나오는 부사절 안에서의 주어 비동사의 생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형광펜 꺼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사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가 있죠. 근데 이 접속사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리고 주어 동사를 써서 나타내지.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 중에 어떤 특정한 애들만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밑줄 한번 쳐보자. 자, 첫 번째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아래서.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뒤에 나와 있어. 대표적으로 when이나 as나 이런 거 있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애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너네가 시간과 관련된 부사절이어야 돼 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사절의 주어가 있고 주절의 주어가 있죠.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선생님 뭐라 했어? 주절의 주어가 있고 부사절의 주어가 발생하는데 얘네들이 모일 때 서로 같을 때. 두 번째 조건. 이해됐죠? 같을 때 멍 때리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자, 부사절의 시제가 있잖아. 시제가 주절과 일치할 때. 그리고 요구 조건이 총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접속사의 종류, 주어 같고 시제 같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부사절 안에 있는 주어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사절 안에서라고 쓰세요. 주절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어렵지 않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런 식으로 삭제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는 시간 접속사는 뭐야? when, while, as, until, since, before, after 등등이 있다는 거. 다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시간만 되나요? 아니요. 두 번째는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거. 다시 말하면 얘가 1번, 얘도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 3이 충족돼야 되는 거 똑같아. 그러면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뭐가 있습니까? 자, 조건. 뭐뭐라면, 뭐뭐 아니라면. 자, 양보는 뭐뭐일지라도 시리즈야.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런 애들이 있지. 이럴 때 뭐 한다? 주어 비동사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주어 비동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보자. 자, 거꾸로 가면 되죠. 부사절과 주절에 아까 2번하고 3번이었죠. 주절과 주어와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럼 생략할 수 없죠? 자, 두 번째, 부사절 접속사가 시간이나 양보나 조건이 아닌 이유, because, as, since가 있죠?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so that 이런 식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일 때는 주어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얘들아 봐봐. while 시간이죠? 양보죠? 그 다음에 시간이죠. 다 뭐가 없어? 주어 동사가 없죠. 왜? 이유가 뭐야?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거지.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면 뒤에 이어지는 애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현재 분사. 그쵸? 나왔잖아. heading, feeling 이렇게. 자, left는 못 쓴 거야? left는 뭐야, 얘들아? 떠났다야, 남겨진이야. 남겨진. 그러니까 뭐야? 과거 분사. 너무 흥미진진해서 목이 베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또 명사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올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부분에 선생님 추가를 할게.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말고 우리가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지 않는 걸 좀 조심해야 되는 사례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써보세요. 명사절일 때야. 그럼 우리 계속 얘기했지. 부사절일 때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명사절에서 조심해야 돼. 왜? 자, if 뭐뭐 한다면이죠? 그쵸? 조건에서는 부사절에서는. 근데 명사절에서는 뭐뭐인지 아닌지야. 자, 그리고 when이라고 하는 거 부사절에서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얘 뭐니? 언제? 다시 말하면 어디에 쓰인 거야? 의문사절에 쓰인 거죠. 의주동. 그러면 if나 when은 부사절에 쓰이기도 하지만 명사절로서, 명사절 접속사로서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럼 이럴 때는 마찬가지 주어 비동사 생략하면 돼, 안 돼?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부사절이 아니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예문 다시 볼게. 자, while I was peeling potato, my mom, 그 다음에 wash the vegetable. 그러면 while이라고 하는 시간은 맞아. 뭐뭐 할 때. 근데 내가 감자를 까는 거, 주절은 엄마가 채소를 씻는 거. 그럼 주어가 다르니까 생략할 수 없다는 거.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간략히 눈으로만 보자. 자, 부사절과 주절이 발생했죠? 그럼 눈으로 훑어. 뭘 훑으면 돼? 똑같구만. 시제 똑같구만. 볼 수 있죠? 아, 이걸 지우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그러면 뭐가 남는다고? while listening만 남는다고. 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죠? 자, though 양보 접속사. 오케이. 1번 통과됐죠? he 똑같아. 그리고 was continued. 시제 똑같죠? 그러니까 없어져서 though 뭐가 남아? surrounded. 주로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많이 남죠. 비동사 쓸 때 BING나 BPP 많이 쓰니까 나머지 다 똑같이 써주면 돼요. 자, 시간 when 맞죠? 명사절이 아니네요. 그러면 she 똑같죠? 그리고 informed, 과거 was informed, jumped 똑같죠? 그러니까 when informed. 그래서 이렇게 없앨 수 있다. 다시 살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우리 앞에 했던 내용 그대로 본 거야, 얘들아. 그래서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적용해보자. 자, 웜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살리는 거, 그 다음에 3, 4번,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맨 끝에 표시만 해주세요. 다 표시됐니? 4번까지 표시하고 맨 끝에 실전. 오케이. 이거 이따가 두 번째 거 설명 끝나고 선생님 푸세요를 할 때 그때 푸시면 돼요. 뒤로 넘어갑시다. 바로 뒤에 있는 거 4과 두 번째. 자, 관계부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 관계부사는 우리가 진짜 여러 번 했던 건데 우선은 형광펜으로 밑줄 쳐보자. 자, 관계부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니면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접속사와 부사를 한꺼번에 하는 애야. 그럼 접속사의 역할은 뭐야? 도가나? 접속사 역할 뭐지? 문장 이어주는. 맞아. 문장과 문장에 이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역할? 부사까지도 역할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 절을 이어주는 장치다. 그리고 관계부사절은 완전한 절의 구조를 뒤에서 잇는다. 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식하는 선행사. 다시 말하면 선행사 수식이지.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명사가 뭐일 때, 그쵸?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거 왜 빠졌어? 이유, 방법일 때. 총 4가지로 쓸 수 있죠. 그쵸? 그리고 관계부사는
원래 얘들아 부사라고 하는 건 전치사로 활용해서 많이 쓰죠. in the par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두 개 문장으로 우리가 관계부사를 한번 치환을 해볼게. 자, 앞에 문장 봐보자. I recently went back to the town. 나는 그 마을로 돌아갔어. I was born there. 나는 거기서 태어났어. 그럼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야? 거기서는 어디야, 얘들아? 타운이죠.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그쵸? 이 두 문장을 합쳐줄 때 뒤에 있는 애는 굳이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대신에 두 개의 문장을 플러스 연결하면서 저 대어를 받아줄 수 있는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where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This is the law firm. law firm이 뭐 하는 회사야? 법률 자문 회사. 다시 말하면 변호사들의 회사죠? 여기는 law firm이야. 내 친구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써? 거기서 일해. 어디서 일한다는 거? law firm.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 here를 지우고 이 사이에 뭐를? where를 넣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거지. 자, 마지막 거 보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this is a law firm where my best friend from college works 라고 써주면 돼. 자, 두 번째 질문. 이 호텔은 wonderful view of ocean. 바다의 아름다운 광경을 갖고 있어. We stayed there last summer. 그러면 그 바다라고 하는 것과 얘가 같죠. 그러면 where 가운데 붙여주고 We stayed last summer 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자, 관계부사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선행사 종류 4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 in, on, at 골랐으면 되죠?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in, on, at 골랐으면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 관계부사 Y는 전치사가 뭐로 고정돼 있어요? for.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이유를 쓸 때 그러한 이유로 쓸 때 전치사 못 써. for the reason. 그러니까 항상 for인 거야. 그럼 how도 마찬가지로 in으로 고정됐죠. 이유는 뭘까? in the way. 그렇지. 그러니까 in which로 고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장소나 시간은 종류가 달라지는데 얘네 둘은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시문 보면 예시문 볼게요. 자, 졸리시면 서서 알아서 하시고. 그는 보여준다 나한테 집을. 근데 그가 살았었어 그 집에. 그쵸? 언제? 이렇게. 그럼 이거 부사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네 둘을 합쳐줄 때 where 붙여주고 이 부사를 없애고 he lived 그 다음에 for 10 years 이렇게 써주면 되지. 당연히 집이니까 in which로 바꿨을 수도 있죠. 됐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자, the day라고 하는 게 on the day라고 하는 부사로 나타났어. 얘 삭제하죠? 그 대신에 when이라고 하는 부사 써주고 on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 자, 이유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 for the reason이 이유 부사구니까 없애고 Y는 for which 써서 뒤에 문장 연결시킬 수 있죠. 그쵸? 형광펜 들어보세요. 자,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알아보자. 자, 관계부사에서 선행사와 관계부사는 보통 함께 같이 쓰죠. 장소 when, 시간 when, 그 다음에 reason why. 하지만 누구? how는 선행사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선행사나 관계부사를 따로따로 단독으로 쓴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현 보자. 자, the way 없죠? 오케이, 맞아요. how 없죠? 맞아요. the way in which? 맞아요. 얘 어때요? 틀려요. 그러니까 총 3가지의 방법 쓸 수 있고 마지막에 저 방법은 쓸 수 없다는 거지. 자, 뭐 하나 더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다 하나 더 써봐요. 뭐 쓰냐? 얘를 똑같은 예문을 하고 얘를 the way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예문 내린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쓸 수 있어. 뭘 쓸 수 있을까? 한선은 선생님이
알려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머야. 아니 시진쌤도 알려줬니? 시진쌤도 알려줬어? 맞아. 관계부사 됐을 수 있죠. 정광석 똑바로 좀 해. 이거 자존심에 걸리면 되는데 지금. 네, 관계부사 that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how를 쓸 수 있는 방법은 the way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앞에 콤마. 그럼 관계부사 앞에 관계대명사처럼 콤마가 올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콤마 찍고 관계부사를 쓸 수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 부르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계속적 용법은 의미가 뭐야? 부가적인 설명이야. 추가적인 설명이야. 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추가 설명이야. 그럼 누군가는 선생님 앞에 있는 장소를 꾸며주는 거나 얘를 보충 설명하는 거나 그렇게 의미 차이가 나요? 크게 나진 않아. 그런데 수식하는 것과 구현 설명 얼마나 다르죠? 나 그 고향에서 했었어. 근데 그 고향은 내가 어린 시절 보냈던 데지.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부가적인 설명이다. 그리고 접속사 부사로 바꿨을 수 있다.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이 얘기예요. 컴마 찍고 where가 있니? 그러면 컴마 찍고 접속사, 대표적으로 and 많이 쓰죠? 그리고 부사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where는 and there로 바꿔 쓰죠. 그러면 주로 where는 뭐로 바꿔 쓸까요? and then.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 why나 또 how는 그쵸 많이 쓰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웜업 동그라미. 자, 1번, 2번, 3번. 잠깐 기다려봐 얘들아. 3번까지만 표시하시고 4, 5번 뛰어넘고 6, 7번 3번까지 하고 6, 7번 그리고 맨 뒤로 가면 실전 문제 또 마찬가지로 있죠. 요것만 지금 풀어보세요.